오늘 세 가지 테마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기계입니다. 이쪽은 여전히 이제 업황보다는 러우 전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움직임을 조금 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러 고위급 회담이 사우디에서 개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종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단추를 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 보면 이달 말에 전에 푸틴을 만날 거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까지 같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로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인텔과 마이크론처럼 못난이 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은 이제 분할로 매각할 가능성이 언급이 좀 됐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즈호에서 하반기 들어서는 메모리 업황이 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론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전선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어제 LS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 한국에 5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건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LG 창업주의 손자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기가와트 규모고 약 50조 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1기가와트가 지금 75에서 1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라서 이거 대비해서 규모가 3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흔하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먼저 우리 팀장님이 보고 계시는 유망한 섹터 어디가 좀 있을까요? 저는 건설기계 쪽을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연속성은 조금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조정 시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러우 전쟁이 정말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아무래도 협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입장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 쪽 입장과 우크라이나 쪽이 얼마든지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단기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 방향성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어떻게든 좀 끝내려고 계속해서 좀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우리는 뭐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조금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긴 방향성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종전은 트럼프 임기 내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테마 관점에서 조금 등락폭이 심한 상황이지만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또 실적에 대한 개선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워낙에 조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나 뭐 이제 그 두산바켓 그리고 HD 현대 그룹들도 작년에 이제 워낙에 고금리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수요 감소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건설기계 업황의 전반적인 우리가 좀 특성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 이 건설기계주들도 주가가 펌핑이 되고 외형 성장을 좀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졌던 시기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좀 들어가게 되면서 이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결국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지만 건설기계주들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번에는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해서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특히나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이제 그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망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합쳐서 지금 점유율이 거의 30%가 넘어가고 있고요. 꼭 재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사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곳은 저는 HD 현대그룹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련이 그렇게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테마 붙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HD 현대그룹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워낙에 조금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의 10% 이상이 지금 망가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쏟는 돈만 한 100조 원대가 또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철도라든지 도로, 항만 이쪽이 또 망가지게 되면서 운송량도 50% 정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잔해부터 치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형 장비 그리고 이제 중장비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형 장비 쪽에서는 HD 현대그룹이 또 이제 대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건설해야 되게 되면은 이제 소형 이제 굴착기라든지 휠로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산마켓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HD 현대그룹 쪽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같은 sek터에서 뭐 두산마켓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점유율 1위는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그 강세가 나올 때 인프라코어 쪽이 훨씬 더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과는 별개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건설기계 쪽보다는 인프라코어 쪽이 조금 더 이런 펌핑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현대인프라코어도 이제 올해 실적 개선이 좀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에 대한 어떠한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그런 이제 외형 성장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